자, SY 보겠습니다. 이전에 중동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매물대로 잘 돌아왔었죠. 그래서 3거래일간 잘 가는 듯 하다가 또 낙폭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 금요일 대외 약재가 엄청 심하기는 했어요. 어떤 게 있냐 한번 보면은 중동 분쟁의 심화 우려가 있고요. 특히 사우디는 지정학적으로 중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이 있었어요. 또 국내 시장에서는 반대 매매가 크게 터졌고요. 금요일날 또 최금리 폭등, 또 마지막으로 금요일날의 저조한 거래량까지 아주 개판인 상황이었어요. 안 내리면 이상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탈은 나지 않은 상황이고 기존 추세로 되돌려줄 반발 매수세가 다음 주에 기대가 돼요. 왜냐면 이 기존 6,000원 지지대가 아주 잘 피겨선 지지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그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이 6,000원 후반대 매물대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신고가인데 지금 당장 그걸 바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정 부분 다음 주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도 기존 추세선까지는 올려줄 거라는 거. 또 지금 이 SY를 받쳐주고 있는 이 상승세를 만들어준 재료가 바로 사우디의 사절단 재료죠. 근데 이거 말고도 개별 재료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SY가 제작을 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의 UL이라는 회사가 등급을 매겼는데 클래스 A를 줬답니다. 근데 상당히 신뢰성 있는 지표라고 이 세간에서 받아들이는 만큼 이제 단순히 테마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력도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낙폭이 나올 때 가격 방어가 잘 될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속빈 강정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 사우디가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와의 국교가 잘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재료들이 더 원활하게 튀어나와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 워낙 상단 매물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에 진짜 가까워요.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또 신고가 올라가면 추가 모멘텀 받고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고 뭐못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좀 금요일은 이런 겨악재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날이었고 사실 시장이 안 좋으면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나 힘 같은 게 쏠리게 돼요. 근데 S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없는 진짜 재료라든지 차트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가 메리트가 저가 매수세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잔파동에 일일비 하시는 일은 없으셔야겠어요. 이런 잠깐 내리는 거였고 시장의 변수, 지금 이러한 변수들이죠. 이런 게 조금 완화가 되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텐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잔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거에 변동성을 최대한 줄여주려면은 이제 다각화 종목 다각화로 수익을 해칭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주에 반발 매수로 튀어오를 만한 종목들이 장초에 진짜 많은데 제가 다 추려놨습니다. 그런 걸로 수익 봐서 변동성 최대한 줄여보자고요. 자, 잠시 그런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 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해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성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전쟁이 완화되기는 당장 어려워 보이고요. 시장이 이거에 익숙해지게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도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을 쳤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익숙해졌잖아요. 크게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증시가. 이 지금 중동 분쟁 또한 그러한 순간이 올 거고요. 증시는 그만큼 과하게 눌렸으니까, 대외적인 이유로 인한 과한 낙폭이니까 그만큼 강한 반발 매수세, 이 낙폭 시작 지점까지 올라가 주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영원히 하락만 하는 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 국내 펀더멘털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은 실적, 영업이익,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단계예요.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매에 동참하는 거, 그냥 막 시장 떨어지는구나, 내 종목 떨어지는구나 하고 그냥 무작정 던지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주구장창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고 문의 주시면 되시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코로나 때 코스피가 제가 기억하기로 마이너스 8%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루 만에 이게 변곡점을 터치한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사상 최대의 랠리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이 막 나올 때 투매에 동참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날카롭게 추가 대응 지점을 잡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괜히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욕 증시도 월가 공포 지수가 3월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하죠. 오히려 기회라는 겁니다. 시장 안 좋을 땐 다들 안 좋은 소리밖에 안 해요. 지금 뭐 증권사 뉴스 이런 거 보면은 막 팔아야 된다, 현금화 해야 된다 하는데 다 맨날 사이클이 똑같아요. 증시 안 좋을 때는 다 그런 소리밖에 안 합니다. 증시 좋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때는 어땠냐면은요, 뭐 2차 전지 한 200만 원 간다, 에코프로 300만 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갈 때는 또 이 증시 망했다 이런 말밖에 안 해요. 그게 원래 그런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점, 인간의 본성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점. 일단 국내 증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적인 요소보다는 대외적인 요소로 인한 급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지나치게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눌린 애들이 진짜 많죠. 그래서 보유기간 넉넉히 잡아서 빠르면 3일, 많게는 10거래일 정도 잡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한 상황인데, 왜냐면 지금 많이 눌렸으니까 과매도로 인한 반발 매수세가 튀어나올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자, 그런 단기 스윙 종목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로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 미리 추려놨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수익 나는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시기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칭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 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 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 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 차게 돼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 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 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참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